안녕하세요.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2021년도 음악 게임 산업 정기교육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과 계양소방서에서 제공해준 다중이용업소가 지켜야 할 안내사항에 관한 동영상,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본 의무교육 참석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을 끝까지 들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란에 사업장명과 대표자명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유튜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는데 사전에 안내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로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 노래 연습장 등 관내 다중이용 업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상회복 1단계를 잘 마치셔야 2단계를 거쳐 전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표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정기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교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통합교육교재는 총 3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노래연습장업 교육이고, 두 번째 파트는 게임시설 관련업 교육이며, 세 번째 파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할 부분은 물론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저와 함께 두 번째 파트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며, 세 번째 파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물 관련 업자 교육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연 3시간 이내로 교육을 참석하셔야 하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부득이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종업원 중에서 각 영업장을 대표하는 관리 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법 용어의 정의입니다.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적으로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입니다. 관련 업종에는 게임 제작업, 게임 배급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 일명 PC방이며, 일반 게임 제공업은 성인 게임장이 있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는 오락실이나 인형 뽑기방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으로 사행시정 게임물이라 함은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등급 거부, 유통 금지 게임물입니다. 게임 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게임 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물을 설치할 때는 5대 이하 또는 2대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휴양시설이나 유원시설, 영화상영관, 유스호스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스키장이나 일정 면적의 음식점에서는 5대 이하까지 설치 가능하고, 그 외의 영업소에서는 2대 이하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때 게임물은 전체 이용과 비경품 게임물만 해당되며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각 사업장마다 오전 9시부터 10시로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 게임 제공업은 청소년 출입 불가입니다. 청소년의 출입시간의 예외적으로 부모나 직장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법, 즉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 동의서를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업소에서 동의서를 받아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나이 계산법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2002년생인 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8세로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17세로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30일 이후 출생자는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만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시설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나 일반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모두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은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되고 실내 조명은 46수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46수는 촛불 40개에 해당하는 조명입니다. 또한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 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구청에 등록한 거나 허가 신청하신 상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15페이지) PC방 내 음식물 조리 판매 주의 안내문을 보겠습니다. PC방에서는 음료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반드시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셔서 일반 음식점 또는 휴게 음식점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신고한 PC방에서는 보건증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모든 직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며 조리장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면적 안에서만 조리하며 조리된 음식은 손님이 직접 가져가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PC방 시설 기준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기준에는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폐쇄적으로 PC방에서, 특히 성인 PC방에서 불법 개변 주한 웹보드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법 환전 등으로 사행성 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드시 시설 기준에 따라서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구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0일, 2차 영업정지 30일,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등록 취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과 일반 성인 게임장, PC방에서도 모두 구면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구면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니까 흡연이 필요하시면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서 흡연을 하셔야 되고요. 현장 점검을 나가다 보면 심지어는 좌석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 이용자분들께서는 별도의 흡연 구역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공통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야 되고요. 연 3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도박이나 사행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폐 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해서 게임물의 내용을 구현하는 것도 안 되고요. 경품을 제공해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행성 조장이나 사행 행위는 적발이 되게 되면 처분이 무겁고 등록 취소, 1차 등록 취소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해야 된다. 예,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5번은 일반 게임 제공업에서는 청소년 출입 안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는 게임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해야 됩니다. 영업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죠. 일반 게임 제공업이나 청소년 게임 제공업 모두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물론 청소년 게임 제공업 중에 오락실이나 인형 뽑기방 이런 것들 게임물 중에는 획득한 결과물이 전체 이용과 게임물의 대수와 설치 면적 대비해서 설치 면적의 1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PC방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24시간입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은 12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물 사업자, 모든 사업장은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을 출입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출입구나 카운터 위에다가 주로 붙여놓죠. 등록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구청에서 직인이 찍힌 등록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구청에서 발행한 직인이 찍힌 등록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게임 제공업자, 청소년 게임업자, 영업자 안에서 한 명이 2대 이상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똑딱이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었죠. 똑딱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게임물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행성을 조장한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처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업장에는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해서 가로 50, 세로 50cm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합 유통게임 업자 안내사항 나와 있고요. PC방 같은 경우에도 가나 다에 대한 사항을 꼭 준수를 해야 합니다. 매실이나 밀폐된 공간 없어야 되고요. 또 이용자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해서 카드 게임이나 화투놀이,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이 가에서 4까지 사항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에 똑딱이 사용 금지가 나와 있는데요. 똑딱이 같은 경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처분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똑딱이라는 정의가 일명 똑딱이라고 부르는데 법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일반 게임 제공업자,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 및 복합 유통 게임업자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 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을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제 뚝딱이를 말합니다. 뚝딱이에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5월 8일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분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차 위반이 경고였는데 강화된 처분 기준은 처음에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최근에 그 점검을 나가면은 뚝딱이를 다 적발을 많이 됩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구청에서도 현장에 나서서 적발을 하는데 하루에 2번, 3번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연이어서 계속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은 계속 가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된 사항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2번 적발됐다고 해서 1차, 2차 적발은 아니고요. 2차 위반에 대한 차수 계산은 적발된 날 이전에 최근 1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일이 행정처분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적발되면 바로 오늘 처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 2주 후에 이제 처분이 내려갈 텐데, 왜냐면 그 안에 사전 통지도 해야 되고 또 오셔가지고 의견 진술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발되시게 되면 차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금액이 좀 일반 게임 제공업자 같은 경우는 일일당 10만원입니다. 처음 적발되게 되면 30일인데 30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화체육부 관광부에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5가지 있습니다.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경품의 종류, 광고 선전 제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품의 종류는 왕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가 있고요. 지급 기준도 5,000원 이내 걸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제공 방법도 등급 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이 경품 지급 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되고요. 영업소 관리자나 운영자가 경품을 직접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선전하는 것도, 광고나 선전하는 것도 등급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것을 광고하거나 선전하면 안되고요. 또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 선전도 안됩니다. 또 게임물 내용 정보와 다르게 표시해서 광고하거나 선전을 해서 게시를 하면 안되고요. 경품 제공 등 사행성을 주장하는, 사행심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나 선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형 뽑기방 같은 경우에 위반 사례를 보겠습니다.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경품 종류 및 지급기준 위반 사례고요. 라이터 같은 경품 종류, 또 드론도 있고, 판매 딱 눈으로 봤을 때도 5,000원 이상의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품 지급 방식이 등급 분류받은 경품 장치와 다르게 별도의 경품 사물을 추가해서 열쇠를 열어서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나 영업시간 위반도 영업정지 처분이 있고요.
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도 영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만 설치 운영하셔야 됩니다.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도 영업정지 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기 방식으로 게임물을 허가를 받았는데 집기 방식으로 게임물을 내용을 변경해서 확률 조작이나 설정을 기능을 추가하는 것들은 모두 위반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임 제공업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등록증을 부착해야 됩니다. 안내문도 부착해야 되고요. 부착하지 않았을 시에는 물론 처음에는 미비하게 경고로 나가지만 2차부터는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시설기준 갖추지 않는 영업장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있습니다. 투명유리 같은 경우 외부에서 내부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투명유리창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시설기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전, 게임을 이용해서 환전 행위를 하게 되면 1차 적발 시에 바로 등록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벌칙도 형사처벌도 있기 때문에 꼭 적발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행사처벌, 과태료, 병행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제작업과 배급업도 해당되지만 주로 제가 볼 것은 게임 제공업, PC방에 대한 데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좀 다른 것보다 좀 유념하실 사항이 게임을 준수사항, 앞에서 살펴본 사항들 준수하셔야 되는 거하고 불법 게임물 유통금지, 이게 상당히 좀 많이 적발이 됩니다. 등급 분류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다든가 다른 등급 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다든가 영업정지 처분이 있고 또 벌칙이 있으니까 형사처분이 같이 있으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적발 행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법에 정해 놓은 겁니다. 주로 많이 적발되는 거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은 영업 폐쇄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 취소입니다. 영업 폐쇄 등록 취소. 그리고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10일부터 시작합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죠. 1차 적발 시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셨던 똑딱이 자동 진행 장치 위반한 법 개정돼서 처분이 좀 강화됐습니다. 1차 위반 때 경고였는데 1개월 정지부터 1차 시행이 됐습니다.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관련해서 불법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나 유통한 경우 그리고 그런 게임물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분이 옆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위반 시 행정처분입니다. 그리고 등급분류 받은 증명서는
예매나 등용, 대여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네, 7번에 보시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들이 있어요. 이렇게 등급 분류 신청을 했는데 사행성을 조장한다 그래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면 바로 등록 취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나와있죠. 한전 알선. 한전 보면 1차가 이제 등록 취소, 허가 취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한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 기준을 같이 갖추지 않는 경우 일부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게 경고가 되고요. 전혀 갖추지 않는 경우는 이제 취소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영업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살펴본 32페이지까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을 말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죠.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데 뭐 이렇게 처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벌금이 크게 나오진 않는데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같이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파트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강의하는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행행위, 불법 게임물을 좀 강하게 처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등급받지 않은 등급 미필 게임물이나 등급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고요. 무등록도 마찬가지고 개변조, 등급받은 내용을 다르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게 개변조가 많습니다. 개변조라고 주로 하고요. 네. 게임물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게임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게임기 위에 청소년 이용 불가는 빨간색, 청소년 전체 이용가는 파란색으로 해서 비닐로 조그맣게 붙여놓는 스티커 같은 게 있습니다. 작은 거는 3 곱하기 5, 큰 거는 6 곱하기 10짜리인데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게 없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부착을 해서 표시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도 있고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불법 게임물을 이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이 있는데 뒤에 교육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파트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할 때 종업원도 처벌이 받지만 대표자분들도 벌금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 교육을 충실히 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분이 같이 된다는 거 좀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일지를 쓰시거나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양벌 규정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네.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같이 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1번부터 4번. 과태료 처분 같이 있는 경우는 교육 수료 못한 경우에는
지금 연 3시간 이내 교육하는 거 행정처분이 앞에 경고가 있었고 과태료가 30만원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과태료는 부과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이 많고요. 벌칙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만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또 음란물 사행성 게임을 차단 프로그램 장치 설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있고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30일, 작게는 10일, 5일부터 시작하는데 행정처분이 영업상에 좀 타격이 크시죠. 피해가 크시고 그래서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입니다. 행갑 처분 등을 부과하기 어려운 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영업정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사항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등록 기준을 경미하게 준수하지 못했다든가 영업 출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셨다든가 사행성 게임을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다든가 또 그 밖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1인이 2대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뚝딱이 사용도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때에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가끔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같이 할 수 없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반반씩 반은 영업정지 반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든가 또 영업정지 건, 과징금 대체 안 되는 건과 과징금 대체 건을 합해서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 자체가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대체한다든지 반반씩 분할이 불가합니다. 과징금의 금액 산정 기준은 일반 성인 게임 제한 같은 경우가 이제 10만원, 1일당 10만원이고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나 PC방은 1일 5만원입니다. 영업정지 1월이 30일에 해당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반 성인 게임장에서 뚝딱이를 사용하다가 1차 적발됐을 때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하면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좀 크죠. 영업정지를 하시는 금액이 크니까 영업정지로 처분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과징금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 절차가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은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신고가 들어가거나 일제조사 기간에 경찰에 적발되시면 특정 날짜를 통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조사를 받으시면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마치고 처분 의뢰 통보를 합니다. 형사처분은 검찰로 송치를 하고요. 행정처분은 구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사전통지를 통해서 의견 제출을 받아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좀 억울하고 좀 합당한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하시는데요.
행정심판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하시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됩니다.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업신고 허가나 등록이 된 사업장에서 법률 위반으로 허가나 등록 취소를 받으면 그런 분들 영업을 계속 하게 되면 간판, 철거, 제거 강제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행정 조치를 합니다. 게시물 봉인을 한다든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게임 등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일반 게임 제공업의 허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좀 허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청에 등록되는 모든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동차도 처음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새 차를 구입하면. 사람도 이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부동산도 이제 등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처음이 이제 신고, 허가, 등록. 성인게임장은 이제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할 때는 이제 크게 보셔야 될 사항들이 이제 소방하고 전기, 시설의 이제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와 소방 완비증명서를 첨부해서 최근에 이제 건축법이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 이하는 근린생활시설이면 됐는데 지금은 근린생활시설이다 하더라도 일반 게임 제공업으로 휴시 변경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게 좀 올해부터 좀 바뀌었어요. 같은 근린생활군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일반 게임 제공업으로 휴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까 성인게임장은 허가였는데 일반 PC방이나 오락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전기와 소방, 다중이용업소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특히 이 소방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법이 매번 바뀌고 완비를 할 때마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두 가지는 공통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 근린생활 500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500 미만이신데 근린생활 시설이라 하더라도 표시 변경, 해당 업종에 맞는 표시 변경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이 유념해 주시고요.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경 등록, 등록을 하셔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변경 사유가 생기면 구청에 변경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업장 주소가 바뀌었다든가 상호가 바뀌었다든가 면적 변경, 특히 게임물이 바뀐 경우에 제공 게임물이 바뀐 경우에 꼭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고요. 전기나 소방은 상호 변경이나 게임물 변경할 때는 시설물은 동일하기 때문에 면적 변경이라든가 소재지가 바뀔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의 승계,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은 아니고 이거는 영업 승계라고 이제 영업자 지위 승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업을 양도할 때 주요 시설이나 기구들을 인수한 분이 양도할 때 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양수죠. 쉽게 말해서 양도양수. 근데 이때 주의할 것이 그 중견 영업자에게 양도인에게 행정처분 1년간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양수 받으신 분한테 이게 승계가 됩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불법 게임물 제공으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받은 게 1년 이내에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그 양수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새로 그 인수하신 분이 1년 이내에 다시 적발이 되게 되면 첫 적발이라 하더라도 2차 적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도 마찬가지로 영업 승계 받으신 분이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운영을 하시다가 영업을 더 이상 안 하시게 되면 폐업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해서 구청으로 폐업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냐면 이제 직권말소를 하게 되는데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건물주분들이 직권말소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영업을 안 하시는데 폐업을 안 하고 계시니까 새로 사업자가 있을 때 다른 사업자분들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해달라고 건물주분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업의 제한 적용 범위를 보시면 신규 등록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을 내실 때 이제 물색을 하시다가 적당한 장소가 나타나면 그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이 다른 영업장 하시다가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또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지 않았으면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1년간 그 대표자분은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장 등록 취소된 그 사업장은 동일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장이 1년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업종이라 하는 거는 일반 게임 제공업과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 같은 업종이고요. PC방은 다른 업종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중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본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인천 계양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20분 정도의 동영상인데요. 간단히 설명 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꼭 받으셔야 되고요. 안전시설, 비상조면 등이나 소화기 같은 시설물도 유지관리 하셔야 됩니다. 장식물도 일반 방염이 아닌 비방염 CTC 같은 걸로 장식을 한 사업장도 있는데 꼭 방염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 특히 비상구 같은 경우 물건들을 적재해 놔서
좀 통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비상구가 창고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제 정기 자체 점검 결과서를 작성을 해서 1년간 보관해야 되고요. 화재보험,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안전 교육,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들을 수 있으십니다. 소방 완비, 발급, 재발급 받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계양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 교환으로 나와 있는 동영상 20분, 22분 정도 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미터 높이로 쌓아올린 목재에 불을 붙이자 2분 경과 후 곧 17m 높이로 솟아오르는 불길을 볼 수가 있었다. 소화기 작동 방식에 따라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원에 갖다 댄 후 비로 쓸듯이 아래 위 좌우로 분사하자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지 13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래층이나 옥상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각 층 내부에 설치된 피난기구 1층, 2층, 11층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난기구에는 완강기, 구조대 등이 있습니다. 완강기는 벽에 부착된 지지대와 완강기 보관함으로 구성되는데 보관함 내부에는 속도 조절기, 완강기 후크, 2. 지지대에 완강기 후크와 속도 조절기를 겁니다. 이때 반드시 후크를 돌려서 잠궈야 합니다. 착용 시 위에서 아래로 팔을 고리에 넣은 뒤 쭉 잡아당깁니다. 이때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꽉 당겨줘야 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양팔을 벌리고 내려갑니다. 내려간 후에는 안전벨트를 벗고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던 초등학생 2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졌습니다. 불이 났을 때 승강기로 대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쯤 이 건물 3층 의류공장에서 난 불로 연기가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 시각 5층 합기도장에서는 어린이 7명이 수련 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강모군 등 2명은 불이 나자 합기도장을 빠져나와 승강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승강기가 3층에 멈추고 문이 열리자 불길과 연기가 밀려들면서 질식해 숨졌습니다. 불에 승강기 버튼이 녹으면서 전선을 합선시켜 승강기가 멈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났을 때 승강기를 타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승강기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한 신사의 재질을 뿌리치고 필사적으로 승강기에 타지만 곧 불길에 휩싸이고 한 남자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승강기 통로가 연기와 불꽃이 옮겨다니는 길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화재가 난 건물에서 승강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한 어린이 5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어젯밤 불이 시작된 3층의 방화문입니다. 안쪽은 새까맣게 불에 탔지만 바깥쪽은 약간 그을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방화문이 제 기능을 할 경우 비상계단을 이용하면 질식이나 화상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어젯밤 9시쯤 발생한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울 수 있는 24번 방, 벽을 마주해서 이어져 있는 21번 방, 2개 방에서만 연소 현상이 발견이 됐다. 불에 의해서 타서 내려앉았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노래방 출입구 쪽 방 벽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존자들은 업주와 종업원의 안이한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들어왔는데 연기가 살짝 들어왔는데 우리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했어요. 저번이 그냥 별로 큰 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있었는데 한 5초에서 10초쯤 뒤에 저번이 다시 오더만 나가셔야 된다 이 말만 하고 그냥 자기는 나가버렸던 것 같아요. 당시 근무 중이었던 업주와 종업원 5명은 모두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미로 같은 구조도 탈출에 방해가 됐습니다. 미음자형 복도를 따라 20여 개의 방이 배치돼 있는데 출입구 쪽인 24번 방에서 먼저 불이 난 뒤 복도로 연기가 퍼졌고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 있었던 손님들이 대부분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술에 취한 데다 연기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해 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는 3개의 비상구가 있었지만 여느 화재 참사 현장과 마찬가지로 급박한 상황에서 모두 재구시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일보 김경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일어났던 이 엄청난 참극은 불과 30여 분 동안 벌어진 일이다. 불은 어처구니 없게도 지하 1층 노래방 종업원들의 불장난으로 시작됐다. 지하와 1층, 3층에 있던 사람들은 다행히 모두 대피했지만 문제는 2층 호프집에 있던 120여 명의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대피할 곳이 없던 학생들은 내장재로 쓰인 합성수지가 내뿜는 유독가스에 정신을 잃고 차례로 쓰러져 갔다. 그것이 두려워 학생들에게 바로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소화장비는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았다. 얄팍한 상술로 인해 수많은 청소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화재는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어른들의 모습 그 자체였다. 누전으로 추정되는 단순한 화재에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을까요? 밀폐된 지하인데다가 소방시설조차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차주혁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진세조선 직원들은 발화 지점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화재 사실을 알고 대피했을 때는 이미 쪽으로 이게 뭐 두 사람 따고 나머지는 출입구 쪽으로 가다가 3번 방향으로 3번 룸으로 들어간 거죠. 추정. 각종 소방시설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노래방 기계의 전원을 차단해 화재 사실을 알리는 장치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양만 열면 되니까 이거는 그거 하지 마있어. 관할 소방서의 소방 점검도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실시도 대피한 사람은 종업원 2명과 여성 접대부 1명. 이들이 과연 화재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렸는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화재 때 왜 혼자 나왔어요? KNN 차주혁입니다. 그렇게 큰 불이 아니었는데도 큰 인명피해가 난 이유는 뭘까요? 화재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고시원의 문제점을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작년 7월 서울 잠실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에서 불이 나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엿새 유독가스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벌집형 구조와 부족한 소방 안전시설 때문이었습니다. 숙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호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은 창문과 같은 배연 설비, 비상구 설치와 불연제 등에서 기준이 훨씬 그러다 보니 연기가 빠져나갈 틈도 없는 벌집 같은 방을 붙여놔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드는 것들이 피난과 관련된, 즉 직통계단의 설치라든지 내장재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안전과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이 보다 강화된 법이 적용이 먼저 바뀌어야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불꽃이 천으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로 물기가 맺혀 누전이 발생한 것이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냉방시설, 겨울철에는 난방용품의 사용으로 헐거워지기 쉬운 콘센트. 콘센트가 헐거우면 콘센트와 플러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전기 합선 또는 접촉 불량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과부하 때문에 불이 나는 모습입니다. 전열기 등을 과다하게 연결했을 경우 발생하는 화재는 특히 질식사의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를 많이 분출합니다. 고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전기 안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낡은 콘센트를 미리 교체해주고 집안에 피복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전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방에서 가스가 새 일반 가정용 가스통의 절반이 유출됐습니다. 소규모 가스 폭발이 이 정도니 대규모 폭발은 어떨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Chip pan catches fire, don't panic. Just follow these instructions. 1. Turn off the heat. 2. Run a cloth under a tap and wring it out. 3. Cover the pan and then wait until it's cooled right down. Don't try and move the pan, and whatever you do, don't throw water over the fire. The effects can be devastating. 자, 여러분, 여기 이것이 소화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의 복도에서 본 적 있죠? 소화전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먼저 비상벨을 눌러서 불이 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화전 문을 열어 호스를 길게 펼치면서 호스 끝을 들고 불이 난 곳으로 갑니다. 물이 나올 준비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물을 틀어라고 외칩니다. 다른 한 명은 그 소리를 듣고 소화전 안의 밸브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호스에 물이 차는 것을 확인하고 호스 끝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호스를 잡고 불 끄는 것을 도와줍니다. 노래방 화재 때 불이 시작된 방이야 당연하겠지만 그 옆방도 5분 정도만 지나면 바로 유독가스 수치가 사망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피 시에는 계단의 방화문을 닫아 연기를 차단하고 반드시 자세를 낮추고 빠져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분 10초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0.58%까지 치솟았습니다.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는 0.5%를 넘으면 10분 안에 대에 이르렀습니다. 즉 불이 난 방은 4분여 만에, 불이 난 옆방은 7분여 만에 치명적인 연기가 퍼져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기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건물 아래층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10배 정도 빠르게 연기는 온도가 높아 천장부터 퍼지게 되며 일산화탄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피 시에는 자세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예, 저와 함께 게임 시설 관련업 교육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파트, 세 번째 파트로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자료를 통해서
동영상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45분 정도 되더라고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영상인데 제가 설명한 것보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영상입니다. 교육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개와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989년 공영윤리위원회를 시작으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거쳐 2013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물 등급 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게임 산업과 게임 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로 나뉩니다. 먼저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을 확인하여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게임물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도 지속해서 실시합니다. 또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제작,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게임물에 대한 감정과 단속을 시행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업무 소개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관련 법에 따라 위원회 및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출입, 조사 및 서류 열람 업무와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위탁 업무 수행 대상으로는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게임 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공업소, 기타 업무 수행 대상 업소들이 해당됩니다. 이 업무는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여부, 게임물 등급 및 내용 정보 표시 의무의 준수 여부, 그리고 등급 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선전 여부 등의 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 법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강의는 등급 분류, 자체 등급 분류,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1조의 2 제1항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4조의 2 제1항입니다.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절차입니다. 등급 분류 영역의 총 4단계를 거쳐 사후 관리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내용 수정 신고가 들어오면 게임물 등급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등급 분류는 게임 산업법에 따라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탁받은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위원회, 그리고 협약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서 진행합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는 아케이드 게임물 및 모든 플랫폼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위원회에서는 아케이드, 모바일 플랫폼을 제외한 일반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 불가를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마지막으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아케이드 플랫폼을 제외한 일반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 불가를 제외하고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의 등급 분류를 담당합니다. 이처럼 등급 분류 영역의 절차는 총 3곳에서 담당하는 반면 모든 게임물의 사후 관리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어서 자체 등급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체 등급 분류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등급 분류 기준 또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하는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의 법률 조항을 참고하여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을 알아볼까요? 이와 같이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등급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진행하다 보니 그 주체나 절차가 달라서 결과가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문제 발생 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등급 조정 조치, 직권 재분류를 통해 올바른 등급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사후 관리의 주요 영역입니다. 첫째,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물을 관리 감독합니다. 둘째,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물을 관리 감독합니다. 셋째, 소위 개변조, 위변조라고 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 단속 및 감정 지원과 각종 사업자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넷째, 자체 등급 분류한 게임물 중 등급이 잘못 책정된 게임물을 관리 감독합니다. 다섯째, 게임법 위반 인터넷 사이트, 예를 들어 사설 서버 운영, 핵 판매 등을 차단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총 2개의 부서가 진행하게 됩니다. 온라인 사후 관리의 경우 주로 온라인상의 불법 게임물 조기 차단을 위한 감시 활동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게임 제공업자 및 게임물 제공업소 관리, 게임물 감정, 교육이나 소송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게임물 플랫폼과 관련 기호 및 용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 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물 플랫폼 종류와 게임물 관련 기호 및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물 플랫폼 종류에는 아케이드, PC 온라인, 비디오 콘솔, 그리고 모바일이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특징을 볼까요? 아케이드는 게임 제공업소용 게임물로서 모니터와 조정 장치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금원을 투입하여 사용합니다. PC 온라인 게임물은 가정이나 PC방에서 PC를 활용하는 형태로 게임 구입 시 지불하거나 이용 중에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TV나 모니터에 연결해 사용하고 휴대성이 용이한 비디오 콘솔 게임물은 게임 구매 시 지불하고 업데이트도 허용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물은 휴대하기 편리하고 게임물 구매 시 지불하거나 후불 및 정액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의 급증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용 등급 표시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12세 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15세 이용가, 그리고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 이용 불가,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PC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 콘솔은 전 연령대, 즉 모든 등급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아케이드는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등급 분류를 통한 등급 분류 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받은 시기에 따라 번호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번호 체계만을 봐도 게임물의 플랫폼을 알 수 있는데요. A는 아케이드를, B는 PC 온라인을, V는 비디오 콘솔을, 그리고 M은 모바일을 뜻합니다. 끝으로 게임물 관련 용어 몇 가지 알아볼까요?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 업체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들입니다. 게임물 내용 설명서는 게임의 개요, 게임물의 구동 화면, PC 및 I/O 보드의 화면 등 모든 내용 정보를 나타내고 게임물 내용 정보 기술서에는 담당자 정보, 신청 게임물에 대한 정보, 게임물 내용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충전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직접 충전은 말 그대로 게임 제공업자나 관리자에게 직접 현금을 주어 게임 캐시 및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간접 충전은 아바타 등의 상품 구입을 통해 얻게 되는 게임 머니만 사용할 수 있게 한 충전 방식을 뜻합니다. 이 밖에도 게임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알아두면 게임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 강의는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물 등급 분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창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게임위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게임물 찾기 창에 게임물명을 검색하거나 상단에 있는 게임물 찾기
등급 분류 결정 확인 메뉴를 사용해도 됩니다. 등급 분류 결정 확인을 통해 원하는 게임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등급 분류 여부 및 거부, 취소 등의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결정 내용의 결정 기능을 사용하여 게임물 등급 분류 결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결정서로 등급 결정 사유와 내용 정보 표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 정보 표시 종류에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언어의 부적절성, 약물, 공포, 그리고 범죄가 있습니다. 또한 결정 내용뿐 아니라 해당 게임물의 설명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으며 이는 아케이드 게임물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등급 이력의 이력 기능을 사용하여 결정 이력 상태를 확인 가능하며 그 세부 내용은 등급 분류 결정, 등급 유지, 등급 재분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그리고 등급 분류 거부 등으로 나타납니다. 등급 분류가 결정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 필증이 발부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내용 정보 표시의 세부 내용입니다. 선정성, 성적인 연상을 줄 수 있는 의상, 음향, 언어, 행동, 예시, 노출 또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폭력성, 사람, 사물, 동물 등의 폭력적 표현에 관련된 영상, 음성, 언어 또는 선열 효과, 신체 훼손 묘사 또는 PVP, PK, RVR, GVG 등 온라인 게임에서 유저 간의 대결이 콘텐츠로 포함되는 경우. 언어의 부적절성, 청소년의 언어 생활을 저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언어 또는 지나친 욕설이 포함되는 경우. 약물, 담배, 술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음료, 환각을 유도하는 물질 흡입, 약물 복용에 관련된 예시 또는 사람의 지각 기능을 변화시키는 실제 혹은 가상의 물질에 대한 표현과 사용이 포함되는 경우. 사행성, 실제 도박을 표현 또는 모사하거나 도박에 관련된 특징이 포함되는 경우. 공포, 배경 및 사운드 등을 통해 혐오감 또는 무서움을 느낄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범죄, 국가 정체성을 손상하고 테러 행위 및 살상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 또는 범죄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경우. 지금까지 등급 분류 확인 방법을 알아봤으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평소 즐겨하던 게임물을 검색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제4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강의는 게임 제공업의 정의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임 제공업이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다만 카지노업, 사행행위,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 다음 각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게임 제공업은 다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급 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 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입니다.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각 게임 제공업별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준수 사항입니다. 첫째, 유통 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대상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입니다. 둘째,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게 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머니의 단위를 실제 화폐 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 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이용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단,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에서 전체 이용가 경품 게임물에 한하여 경품 지급이 가능하며 그 경품은 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중 전체 이용이 가능하고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 5,000원 이내인 것으로 제한됩니다. 넷째,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단,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 중 게임의 결과물이 제공되는 전체 이용가 게임기의 설치 대수 및 면적이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허가증,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게임산업법상의 등록증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지자체장 직인이 찍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이외에도 부착해야 할 안내문이 있는데요. 이 안내문은 가로, 세로 각각 50cm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장별 준수사항을 좀 더 살펴볼까요?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고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자 또는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자,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한 명이 동시에 2대 이상의 게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 또는 묵인하여서는 안 되며 남녀 접대부를 고용 및 알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차단 프로그램은 게임물 관련 사업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의 접속을 막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자, 청소년 게임 제공업자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 사항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산업법 제32조에서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등급 미필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혹은 등급 거부가 분명한 사행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물 등의 경우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의 등급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등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소위 개변조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셋째,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넷째, 등급 분류를 신청하였으나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등을 유통 및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등급 분류 필증을 매매 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여섯째, 등급 및 게임물 내용 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일곱째, 게임물을 통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덟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홉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열째, 불법 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불법 게임물 유통 근절에 앞장서 볼까요? 이상으로 6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앞서 배웠던 등급 구분 기억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를 위반한 사례와 그 처분, 그리고 표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등급 구분 위반이란 게임산업법 제21조 2항 각 호의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 게임물 유통 질서 저해를 야기합니다. 다음은 실제 등급 구분 위반 사례입니다. PC방 등지에서 등급 분류된 연령에 맞지 않게 게임물을 즐기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타 이용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주는 게임산업법에 의해 벌칙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구분 위반 시 받는 처분은 게임물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반했을 시에는 벌칙과 행정 처분을 받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미만 게임물 이용을 위반했을 시에는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벌칙이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미하고 과태료는 1,000만 원 이하, 행정 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을 뜻합니다. 벌칙 및 과태료는 검찰과 경찰이, 행정 처분은 지자체에서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표시 의무입니다. 표시 의무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사람이 해당 게임물에 따라 상호, 등급, 게임물 내용 정보 표시 및 운영 정보 표시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게임물 형태에 따른 표시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케이드 게임물의 상호 및 등급 표시. 게임기 외관 전면에 다음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일체형 전자게임물의 규격은 가로 5, 세로 3cm이고 일체형 게임물은 가로 10, 세로 6cm입니다. 초록색 바탕은 전체 이용가를, 빨간색은 청소년 이용 불가를 나타내며 글씨는 명조체에 검정색을 사용합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물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경고문을 게임이 시작하기 전에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을 쉽게 수정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고 얇은 비닐 등을 이용하여 덧씌우고 기재 내용을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위에 게임물 제작업자 등의 상징이나 문양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의 상호 및 등급 표시. 게임 초기 화면의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이 이용 등급을 3초 이상 표시하며 이용 등급과 함께 등급 분류에 따른 부연 설명을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물의 경우에는 게임 시간 1시간마다 이용 등급이 3초 이상 표시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초기 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든지 이용 등급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놓았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물 중 등급 표시가 불가능한 게임물은 초기 화면에 문자로 이용 등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표시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게임물 및 비디오 게임물 상호 및 등급 표시. 표시 내용으로는 게임물의 제명, 상호, 이용 등급, 등급 분류 번호, 제작 연월일, 게임물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의 신고 번호 또는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이용 등급은 게임물 포장의 표면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표시 방법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 정보 표시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정보 표시 장치는 오퍼레이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로서 청소년 이용 불가, 경품 지급이 되는 전체 이용과 아케이드 게임물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표준 모델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성능 등을 인정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인정 신청 및 심사 절차, 비용 부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합니다. 게임물의 특성상 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에는 1회당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시간당 이용 요금의 한도, 회당 획득 가능한 최대 점수, 그리고 1인의 이용 게임당 누적되는 최대 점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 정지를 뜻합니다. 이상으로 7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벌써 8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광고 선전의 제한, 양벌 규정, 게임 제공업소 시설 기준, 그리고 기타 주요 쟁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선전의 제한. 게임물의 광고 및 선전은 게임산업법 제34조의 근거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첫째,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둘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등급과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셋째, 게임물 내용 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넷째,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 정보 외에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다음으로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또는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 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이란 해당 업주 등에 소속된 종업원 등이 벌칙에 해당하는 위법을 저질렀을 시 위반 행위의 행위자를 포함하여 해당 업주 등이 함께 벌칙을 적용받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임 제공업소 시설 기준. 청소년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 기준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공통 준수사항입니다. 첫째,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또는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영업장 전체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 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영업장별 추가 준수사항입니다. 먼저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입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체 영업 면적에서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출입문 시설을 제외한 각 영업장의 시설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부터 2m까지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 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의 투명 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 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덧붙여 콘텐츠 이용 공간에는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 그리고 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의 시설 기준 추가 사항으로는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영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끝으로 주요 쟁점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련 내용입니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일반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실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근거로 합니다. 다음으로 웹보드 시행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 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서 웹보드 시행령을 시행 중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의 월간 게임머니 구매 한도, 게임머니 사용 한도, 그리고 1일 게임머니 손실 한도가 제한됩니다. 게임 이용 상대방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배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본인 인증 강화를 위해 매년 본인 확인을 실시하며 과몰입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음악, 게임산업 정기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 참석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영상 아래쪽에 있는 댓글란에 사업장 명과
대표자명 이 두 가지를 댓글로 꼭 작성하여 주시고 계양구청 유튜브도 항상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